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시간에 이어서 가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금의 손해액 산정입니다. 가축재본 가금 부분에서 손해액은 손해를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보험가액 산정 방법은 아래에 따라서 하라고 되는데 그 아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은 결국 보험가액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금을 차감해 준 게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용물 처분액에 있어서 소를 제외한 나머지 돼지나 가금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재보험사업자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재보험사업자가 인정평가여 손해액을 차감한다. 그래서 이용물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용물 처리, 소 같은 경우에 도축을 했다. 도축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한 비용들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금도 역시나 발육 표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은 닭의 경우에는 1령, 토종닭도 1령, 그리고 오리도 1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육개는 40일 이상까지는 2.3, 그러면 40일 이상은 2.3kg를 하겠죠. 토종닭은 84일까지이고 84일 이상은 2.8kg, 오리는 45일까지 하고 3.5kg입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보험 가액은 결국 중량의 킬로그램 시세입니다. 보험 가액이. 근데 이게 보험 가액의 중량 곱하기 킬로그램 시세를 했는데 이게 병아리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병아리 시세도 한다. 이것도 소도 마찬가지로 송아지 시세로 했었죠. 자, 그리고 6개에 40일 초과한 경우에는 2.3kg, 토종닭은 84일 초과하면 2.8kg, 오리는 45일 초과해도 3.5kg, 3개는 6개 중량의 70%를 적용한다. 자, 이러면 그럼 6개의 원령에 따라서 거기에 곱하기 7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의 경우에는 그럼 6개는 어떻게 암기하냐? 6개의 40일, 6사는 23살이면 졸업합니다. 그래서 2.3kg. 그래서 6사는 졸업을 23살. 다 토종닭은 지금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예전에는 24평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용 면적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제외하면 28평으로 한번 우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토종닭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지금의 얼마? 28. 그래서 2.8kg. 자, 오리 4호 몇 인분짜리? 3.5인분. 오리 4호, 오리 45일령 3.5kg. 삼계탕 언제 복이 먹습니다. 초복은 언제?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곱하기 70%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육 표준표에 따른 6개 토종닭 오리 3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닭 오리의 보험가액입니다. 이게 닭 오리의 보험가액은 종계, 산란계, 6개 토종닭 오리, 6개 산란계는 종계, 산란계는 방법이 보험가액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종계와 산란계는 별도로 하고 6개 토종닭 오리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6개 토종닭 오리는.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계의 보험가액, 종계. 그러면 종계 264 시인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칠종. 그래서 264. 264. 그래서 병아리, 성계, 노계를 했을 때 병아리는 생후 2주 이하. 64니까 성계는 3주부터 64주. 노계는 생후 65주 이상. 그래서 264, 65. 264. 2주, 3에서 64, 65주 이상으로 병아리, 성계, 노계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아리 2주 이하는 사고 당일, 병아리 생후 2주 이하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일 영업일 6종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 5일 영업일에 직전 5일 전 6종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이다. 왜 그럼 6종이냐? 종계가 산란 종계는 없냐? 산란 종계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종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성계는 생후 3주부터 64주인데 계약 당시 협정한 가격. 그럼 결국 종계는 협정 가액, 협정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협정한 가격, 협정 가격을 합니다. 노계는 생후 65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일 영업일의 종계 성계육 평균 가격. 종계 성계육, 종계 녹인 거죠. 종계의 가장 성계인 성계육의 평균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란계 보험 가격은 젖소의 보험 가액처럼 산란계 보험 가액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란계 보험 가액은 사고로 생산을 못한 만큼 손상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아리하고 중추, 중간 병아리까지는, 병아리에서 중추, 중간다까지는 산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란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산란계부터 계란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란계는 생후 20주부터 70주. 근데 왜 550일에서 빼주냐 그러면 산란계는 생후 20주부터 70주까지를 산란계로 보지만 산란계는 생후 78.5주, 그러니까 약 550일까지 계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50일, 78.5주까지는 생산을 한다. 그래서 550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고로 계란 생산 손해는 몇 퍼센트 인정해준다? 70%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후 1주 이하는 1주 이하, 그래서 1주, 2주, 10주, 15주, 20주, 71주. 그래서 앞부분만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06, 20, 71. 12, 병아리는 1, 2니까 병아리 1, 2, 중추 06, 상계 20, 노계, 산란 노계 71. 그래서 1, 2, 06, 20, 71. 이렇게 먼저 암기하시고 병, 중, 산, 노. 그래서 병아리, 중추, 산란계, 산란 노계. 그러면 여기에서 병은 9, 그리고 중 5, 산란계 70%, 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 10, 16, 20, 71, 병중, 상노. 그래서 병중, 산노로 먼저 해놓고 1, 2, 10, 16, 20, 71. 그래서 일자는 뺐습니다. 그래서 9, 5, 70%.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후 1주 이하에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1주 이하는 병아리 평균 가격입니다. 병아리 평균 가격. 그리고 생후 2주에서 9주는 중추 가격. 병아리 가격에다가 산란 중추 가격에서 병아리 가격을 뺀 것을 9로 나눈 것에 사고량에서 1주량을 빼줍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에다가 사고가 발생했을까지, 그러니까 사고가 몇 주인가, 뭐 9주면 9주에서 1주가 8주 동안 자란 거죠. 그 사고 시까지 더 자란 주량만큼의 가격을 인정해준다. 자, 그리고 중추 40종류는 산란 중추 평균, 직전 영업오일 산란 중추 평균 가격. 16주부터 19주는 아까 5로 했으니까 산란 중추 가격에다가 20주 산란계 가격에다가 산란 중추 가격을 뺀 것을 5로 나누어서 곱하기 사고 주량에서 15주량을 빼줍니다. 그럼 결국 중추 가격에다가 사고 시 더 자란 주량만큼의 가격을 더해준 겁니다. 자, 다음 이 생후 20주에서 70주 산란계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50일은 왜 산란계는 20에서 70주까지로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는 78.5주, 550일까지 평균적으로 계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550일 빼기 사고 일량, 여기는 기존에는 앞에 있는 사고 주량을 했지만 사고 일량에다가 몇 %까지? 70%까지 인정해 준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직전 영업 5일간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다가 계란 한 개의 생산비. 계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평균 가격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게 1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원으로 인정해 준다. 그럼 잠시 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란계 계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 그리고 직전 5일 영업의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의 생산비 77원을 뺐을 때 이거 10원 이하면 10원으로 인정해 준다. 자, 그러면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계란은 보통 왕란이 2%, 특란이 53.5%, 대란이 44.5%가 됩니다. 그래서 왕란, 특란, 대란. 왕란이 가장 적게 나오죠. 그래서 왕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란은 22%, 왕란은 2%, 왕이 중국 외교부장 2%, 왕란은 2%, 대란은 암기해주시오. 44.5%, 대란은 44.5%. 그럼 특란은 자동으로 나오죠. 100%에서 2% 빼기 44.5% 하면 53.5%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란은 됐습니다. 그러면 계란 한 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중량 그 사고당일 5영업일 평균 가격을 중량 규격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 가격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계란이 예를 들어서 왕란 뭐 1,000원, 양란 100원, 뭐 특란 110원, 대란 120원. 그러면 왕란 100원 곱하기 2% 더하기 110원 곱하기 53.5% 더하기 120원 곱하기 44.5%를 계산한 게 한 개의 평균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생우는 71주 이상일 때는 산란 성육계 평균 가격이다. 산란 성육계라는 것은 산란 노계 가격이래요. 성육계. 그러니까 산란이 다 된 성육계. 그리고 여기 앞에서 종계 성육계도 종계 노계 가격 평균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계로 보시면 됩니다. 종계 성육계는. 자, 그러면 이 암기를 어떻게 했다? 병중상로, 병아리, 중추, 산란계, 산란노계 해서 1, 2주, 1주까지 하고 2주에서 9주, 그 다음에 10에서 15주, 그 다음에 16주에서 19주, 20주에서 70주, 71주에서 12, 10, 16인데 06, 20, 71, 그리고 9, 병아리 2주에서 9주까지 9 나누고, 그리고 10에서 15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5로 10에서 15로 가고 16에서 19로 갔을 때 여기서는 5로, 그리고 산란계는 70%까지 인정해준다. 사고로 계란 생산 못한 것에 70%까지 인정해준다. 그래서 9, 5, 70 이렇게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기하고 토종닭 오리의 보험가액은 똑같습니다. 산정이 동일한데 보험가액 산정이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에 해당 일령 중량입니다. 킬로그램 평균 가격에 해당 일령 중량. 그래서 생후 1주 이상, 1주 미만, 1주 이상, 1주 미만, 1주 이상, 1주 미만, 1주 이상. 그래서 병아리, 새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이고 직전 5일 영업일. 그래서 평균 가격에다가 일령의 중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육개나 토종닭, 오리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금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계도 협정 가액이지만 꿩, 매출이, 칠면조, 거위, 타조도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육계, 토종닭, 오리는 아니지만 꿩, 칠면조, 매출이, 거위, 타조 등 기타 가금은 협정 가액으로 한다. 자, 말, 종목, 기타 가축입니다. 자, 말, 종목, 기타 가축은 협정보험 가액으로 한다. 협정보험 가액은 손해액 체결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협정한 보험 가액이다. 그리고 유용물처 불이행이나 보상금은 보험가액에서 차감한 게 손해액이 된다.
그러나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뭘로 한다? 보험가액을 한다. 결국은 보험금을 많이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특약의 손해평가인데 먼저 축사특약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소와 대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특약의 손해평가에서 이제 지급보험금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은 비례 보상이 없습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죠. 자, 그리고 해가림 시설하고 축사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거에 비례 보상해 줍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해가림 시설, 축사, 가축은 비례 보상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은 비례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중복보험일 때는 당연히 비례 보상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축사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가액의 80%까지는 전부 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의 80% 이하일 때 일부 보험을 해주는 방법이 다른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사특약 보시겠습니다. 보장하는 손해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인데 우리가 설수진풍 하면 직접 손해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얼마다? 50만 원 있었죠. 50만 원. 자, 피난 과정에 발생하는 피난 손해가 있고 화재 진압 발생하는 소방 손해, 그 약관에 따라 구정하고 있는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그리고 각각 수재로 입은 손해, 설해에 따른 손해, 그리고 화재, 풍재, 수재, 설해진에 따른 피난 손해다. 피난 손해는 보험기간 내 얼마? 5일 동안에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 이 상기 비용을. 근데 결국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 축사는 특약이에요. 특약. 그래서 화재로 인한 보상일 때는 자기부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풍수, 설진, 그래서 우리가 설수진, 풍 이걸 냈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진 피해는 왜 이런 지진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놨냐 그러면 이게 7회 때 나왔던 우리가 설마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가로놓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 피해의 경우는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데 아래와 같이 최저 수준을 해야 되는 거죠. 기둥이 한계 이하를 해체, 수선하고 보강해야 한다. 한계 이하는 해체하고 수선, 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한계는 해야 되는 거죠. 보도 한계 정도는 해야 된다. 지붕틀도 한계를 해야만이 지진 피해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균열은 2m 이하로 균열이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재도 2제곱미터 이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은 돼야 된다고. 최소 한계 2m, 2제곱미터. 그래서 기둥, 보호, 지붕틀은 한계는 해야 되고, 균열이면 2m, 그리고 지붕재는 2제곱미터를 수선해야 된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그러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이 부분들은 다 잔존물 제거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 방식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하죠. 자,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있어서 그 오염물질의 제거라든가 차에 일어서 뭐 상차 비용까지 인정해주만 하차 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시설에서 진행한 렌더링은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저번 우리가 1과목 얘기할 때 1권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급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축사. 그래서 이 축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다음 지급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한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 금액이,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해가림 시설, 비례 보상이 없는 뭐 비가림 시설이나 원위 시설을 제외한 해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비례 보상을 해줘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은 경우에. 그렇지만 축사에서 특별약관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걸 전부 보험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보험 가입의 80% 이상만 보험 가입 금액을 하면 80%까지는 전부 보험을 해준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계산 재조달 가액의 80%에서 130%. 그러니까 이것도 80% 이상 했을 때 실손 보장 해준 거고, 원위 시설은 90에서 130%인데 이 재조달 특이하게 쓰면 재조달이고 아니면 전산에 기록된 금액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아니면 이것은 시가로 해주죠. 그래서 90%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 실손 보장. 근데 해가림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으면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축사는 보험 가입 금액이 80%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면 이하이면 전부 보험이고 이하이면 비례 보상하는데 그 비례 보상하는 값이 보험 가액의 80%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면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에 비례 보상한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에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는 같다는 것은 전부 보험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1번은 항상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보다 작을 때 이건 비례 보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원래 보험 가액의 80%까지는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 80%까지는 전부 보험이지만 80%보다 작으면 비례 보상하는데 여기에 비례 보상할 때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보다 작을 때는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의 80% 해당액의 보험 가입 금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다는 중복보험 계산 방법을 할 때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실까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와 지급보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합계액에 이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각각 계산한 보험 가입 금액 합계액에 이 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고,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 그냥 계산한 방법이 다른 경우는 보험금의 이 계약의 보험금이다. 보험금을 이 계약, 보험금 합계액분의 이 계약의 보험금을 손해액에 고배해준다. 자, 다음 다번하고 라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각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먼저 설명하고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계, 수재, 설해, 지진. 여기서 설수진풍, 설수진 바람, 설수진 씨 있죠? 영화배우 설수진풍. 그래서 손해가 있고 손해가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빼고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면 결국 보험가액 계산해서 손해액 산정한 다음에 그 손해액에서 50만원을 뺀 나머지가
보험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화재 손해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없다. 그때는 손해액이 곧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인데요. 여기에서는 중복보험의 이제 비례보상인데 일반적인 비례보상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복보험에 있어서도 특히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682조에 따른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을 지급한다. 나를 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에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682조에 따른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임차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임대인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화재일 경우에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중복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결국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자기가 새들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났을 때 임차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 보험금이 결국 누구한테 간다? 임차인에 간 게 아니라 임차인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 그 줬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손해가 100만 원인데 뭐 타인을 보험 계약이 80만 원만 들었다. 그럼 80만 원 보험금을 받으면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복보험 비례보상 방식의 일부 변경은 비가림, 원예, 버섯재배사, 해가림, 가축, 축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가림, 원예, 시설, 버섯재배사는 비례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큰 그게 아니라 중복보험에 대한 비례보상입니다. 이거 취지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비례보상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보험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지급보험금은 계산 동일하니까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 합계분의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손해액에다 곱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비가림 시설 임차인 A는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X보험사와 보험 가입 금액 80만 원을 임대인을 위한 보험 가입을 했다. 이건 뭐 비가림 시설은 금액의 80%부터 130%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임대인 B는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Y보험사와 보험 가입 금액의 120만 원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결국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그리고 임차인은 과실로 비가림 시설이 전손했다. 근데 화재이니까 비가림 시설은 화재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미적용입니다. 자, 단순 중복보험 비례보상 시 임대인 그 B의 수령보험금은 예전에는 100만 원이죠. 보험가액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전손이었으니까 보험가액 100만 원 손해가 났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둘이 있으니까 각각의 보험가액 금액 200만 원 각각 더해서 이 보험의 보험가액 8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었어요. 그 Y보험사는 100 곱하기 200분의 120이니까 60만 원을 했죠. 그러면 결국 Y보험사에 60만 원 받고 그래서 X보험사에 40만 원밖에 안 주고 80만 원 가입했지만 여기서는 60만 원만 주니까 결국은 6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Y보험사는 임대인 B에 지급한 60만 원에 대하여 임차인 A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바뀐 규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다른 계약이 있을지 전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의 보험금 계산하니까 결국은 80만 원, 보험가액이 100만 원이지만 보험가액금액이 80만 원, 보험가액금액 80만 원에 대한 전체를 다 준다는 거죠. 손해액이 80만 원이고 보험가액금액이 손해액은 100만 원이고 보험가액금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Y보험사는 라의 규정에 보면 어떻게 한다? 초과한 손해액에서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다른 계약에서 180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손해액이 10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만 준다. 그래서 Y보험사는 임대인 B에게 결국 20만 원에 대한 대위권만 임대인에 지급한 20만 원에 대하여 임차인 A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한다. 자,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임차인이 6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됐지만 이제는 20만 원만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중복보험이 내가 가입한,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금은 다 주고 거기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에 추가된 금액을 Y보험사, 다른 보험사에서 준다는 거죠. 중복보험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해액 산정입니다. 손해액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재조달 가액에다가, 그러니까 손해 면적에다가 재조달 가액을 곱해서 1 곱하기 감가율, 감가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그게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계보수나 가치 증대가 있었다. 그러면 20%, 최대 50에서 최대 70, 그리고 50%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70%인 경우는 이게 기타 구조물이고 50%인 경우는 보온덮개 쇠파이프 축사 구조물입니다. 수리복구가 없고 단가율 30% 이하다. 그러면 최대 30%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경과연수가 지난 겁니다. 경과연수가 지난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이게 시가평가를 하고 보험목줄은 경련 감가율은 건축물, 한국 부동산원의 건축물 신축 단가표로 한다. 그러나 보험목줄이 지속적으로 계보수가 이루어져 보험목의 가치가 증대한 경우에는 그 단가율은 보험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피해 면적의 제곱미터 재조달가액에 내용연수가 경과했을 경우에 50%를 해주는 게 이게 시가가 되는 거고, 기타 구조물은 최대 70%.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있습니다.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 재조달가액 곱하기 70%의 내용연수 경과한 걸, 이게 바로 시가 보험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게 밑으로 정말 오타였습니다.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수리복구되지 않을 때는 단가율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실제 수리 않고 단가율 30% 이하면 최대 30%로 평가를 한다. 자, 손해 방지 의무 있습니다. 손해 방지 의무는 언제 있어야 됩니까? 손해가 발생할 때. 그리고 지급보험 손해 방지와 합한 금액은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한다. 이거 손해 방지 비용도 부법일의 80% 조건부 실손 보상종을 적용한다. 그럼 보험가액 금액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 곱하기 보험가액 금액의 80% 분의 보험가액 금액. 보험가액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의 8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존 보험 가액입니다. 가액 금액입니다. 잔존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 금액 빼기 기보상액인데, 보상한 손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 가액 금액에서 기보상액을 뺀 나머지 잔존 보험 가액 금액, 계속 이제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둘인 경우도 각각 적용하고, 보험가입금액은 보건가입고 잔존보험가입금인데 축사는 잔존보험가입금액, 고추 브로콜리도 잔존보험가입금액입니다. 결국 보험가입금에서 기본상을 뺀다는 거죠. 그러나 비가림, 원예, 해가림,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은 복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손해가 한 번에 발생한 경우는 계약이 소멸한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와 돼지의 특약, 그리고 그 다음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